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음향 공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전기 그리고 라이너리와 포인트 소스, 그냥 우리 음향 엔지니어링에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해 봅시다. 뭐 더 이상은 저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만큼만. 그래서 전기는 사실상 쉽게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는, 그래서 전기 자격을 국가에서 시험 보고 통과해서 면허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래서 전기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용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약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쓰면 되지, 뭐가 이렇게 자꾸 이걸 해달라고 그러고 저걸 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라운드를 뭐 독립으로 그라운드를 다시 접지봉을 박아달라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어렵게 막 복잡하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음향 영상에서는 뭐 조명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게 전기가 그냥 동력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TV처럼 동력원으로 써서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호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전기는 우리 이제 음향 영상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전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듣는 소리로서 보는 어떤 화면에서 노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게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르시는 전기 엔지니어가 있다면, 전기 기사님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접지가 불량하면 이제 그라운드 루프 같은 거 뜨는 거, 뭐 허음 뜨는 거 있잖아요. 뭐 라디오도 잡힐 수 있고, 막 야구경기 실황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접지 불량으로 인한, 그래서 신호가 이제 신호에 그 노이즈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기에 아무리 한국전력에서 뭐 깨끗한 전기를 해서 가까운 전봇대를 통해서 직접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들이 노이즈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히터나 뭐 전기 밥솥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서 모터를 쓰거나 그 안에 코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전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각각의 히터나 이런 것에는 영향을 안 줘요. 히터는 그냥 열만 만들어 놓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게 따뜻함으로, 공기를 통해서 따뜻함만 나오는 거고, 불을 켜면 그래서 따뜻한 빛으로 나오니까 빛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그게 그냥 나와서 끝나는데, 전기를 신호로 사용하는 음향 영상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듣는 가청 주파수대에게 노이즈로 나오거나 이제 보이는 화면으로 이렇게 노이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기를 깨끗하게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교회나 공연장이나 녹음실이나 가정집이나 우리가 음향 영상, 특히 음향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들을 위한 전원을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뭐 필터를 달아서 그냥 그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세요. 그게 이제 그거를 하이파이 하는 분들은 이제 차폐 트랜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VR을 쓸 경우도 있고, AVR이 그냥 뭐 이 전자 회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신호의 그 선명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터가 들어 있어서 뭔가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겠죠. 이제 아니면 이제 위상을 또 활용하거나, 뭐 최근에 나온 몇몇 제품들은 이제 그 위상을 활용해서 노이즈를 뭐 제거한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폐 그 아이솔레이트하는 트랜스포머가 있어야 이제 전기만 넘어가게끔, 그 전기 앞단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 EMI라고 하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퍼런스라는 그 전자파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낸
제거해 놓은 전기만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동력원과 전기 신호로 쓰게끔. 그래서 같이 쓰기 때문에 깨끗한 전기가 필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음향 시스템 핸드북 읽어보신 분은 이제 전기는 뭐 물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데 깨끗한 물을 넣는 게 당연하니까 수돗물도 안 넣으실 거 아니에요. 수돗물로 쌀을 닦는다고 해도 필터해서 정수기 물로 하지 깨끗한 물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에 접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그 트랜스포머나 뭐 AVR을 통해서 이제 전원을 따로 독립을 해놨다면은 그 독립을 해놨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의 그라운드와 같이 접지가 돼서 이게 쉴드가 돼야 되니까 그라운딩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AVR을 꼽았는데 믹서를 만졌더니 짜릿짜릿하다, 아니면 뭐 창틀을 만졌더니 짜릿짜릿하다. 그건 이제 그 사이에 그라운딩이 안 돼 있는 거지, 전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접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라운드, 그것은 안전과도 관련돼 있고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노이즈랑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우리의 실제 노이즈, 들리는 노이즈,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한 전기를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들, 뭐 믹서건 뭔가를 그 안에도 전자파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시할 만한 부분들은 무시하는데, 그 무시 못할 만큼 이제 튀어나오는 잡음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안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뭐 그거 외에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은 뭐 나중에 조금 더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구글에 보시면 나와요. 전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블로그 글들도 많은 거고, 뭐 3상 4선식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위상에 대한 것들, 그 전기가 우리가 그 뉴트럴이라고 하는 거, 중성선, 그 N, 그것도 하나의 전기의 기준점이니까 전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RST 있고 N, 그래서 3상 4선식 뭐 얘기도 하고, 거기다 그라운드 포함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라운드와 그 N도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N은 전기가 흘러가는 기준인 거고, 그라운딩은 전원이 안 흘러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0V가 나와야 돼요. 땅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N은 전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만지고 사용하고 연결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그라운딩이 똑같이 통일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통일해서 땅으로 해서 접지가 되게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 뭐 가수나 누구든지 연주자들이 충격을 안 받게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그래서 그 두 부분만 분명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분명한 두 부분을 전기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차폐 트랜스, 그 아이솔레이트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왜 비싼 돈 들여서 사야 되냐면은 이게 그걸 통해서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서도 그라운딩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관련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동력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고, 그게 우리가 쓰는 전기 신호니까, 신호. 그래서 뭐 디지털 장비이기 때문에 뭐 그게 전기 아니에요. 그 앞단에 아날로그 단이 있고 뒷단에 아날로그 단이 또 있잖아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이 아날로그 단에서 그 이제 들리는 험들 뭐 이런 것들이 전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파워앰프에서 증폭을 하는 거고, 스피커를 움직이는데 그 앞단에서 잡음이 있으면 잡음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라이너리와 포인트 소스,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라인 어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 음원을 지니는, 점 음원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음원은 점 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 음원이라는 게 그 소리에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어떤 한 곳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요 입 부분에서 사방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게 점 음원. 점 하나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모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 그 음원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 이렇게 스피커에서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가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가게끔. 근데 라인 어레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점 음원이 아닌 라인 면 음원으로 사용을 해요. 면 음원은 점 음원을 공식에 의해서 몇 개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최하 4개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인 어레이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려면은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4개가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라인 어레이 음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하나 통에도 이제 점 음원을 3개까지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트위터가 3개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게 통은 2개인데 실제 라인 어레이의 기본적인 4통이라는 그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4개를 해놔서 동일한 거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그 선 음원으로 영향을 주게끔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럼 이게 그 우리가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또 공부해야 하는데 뭐 강의에도 하긴 했었어요. 역제곱의 법칙은 거리가 2배면 마이너스 6dB가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라인 음원은 거리가 2배일 때 마이너스 3dB가 돼요. 그래서 스피커를 모아놔서 음압도 더 키우고, 그것은 이제 라인 음원이니까 마이너스 3dB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6dB가 마이너스 3dB니까 절반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출력의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이 라인 어레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라인 어레이는 주로 이제 고출력만 나왔어요. 큰 것들만 버텍같이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들기 어려운 그것들만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그것이 필요한 공간들이 대부분 다 찾고 시장이 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시장까지도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또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이제 컴팩트 사이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라인 어레이도 나오기는 해요. 넥소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유행인 거 바 타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컬럼 라인 어레이라는 거. 그래서 얇은데 한 뭐 5cm인데 스피커를 16개씩 박아놔가지고 그게 라인 음원이 되게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인 어레이와 포인트 소스는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누구는 포인트 소스 외에 모든 라인 어레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고 유명한 분들 가운데 또는 라인 어레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라인 어레이가 그래도 이제 최선의 선택이에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은 라인 어레이는 설계 그 자체가 내가 동일한 음원의 위치에서 객석의 여러 가지 그 가까운 데와 먼 데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음압으로 차등을 해서 동일한 음압이 동일한 음색으로 전체 공간을 채울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포인트 소스를 몇 개씩 해놓고 어레이를 해야 돼요. 어차피 어레이를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앞쪽에 향할 부분들, 중간, 뒤에 부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물론 라인 어레이는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포인트 소스로 하면은 뭐 한 통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데 라인 어레이를 가니까 기본적으로 8통이 필요하다. 4개씩 4개씩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앰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선명하게 강하게 이 라인 어레이를 선택하는 가장 큰 그 기준점 하나가 음압이 커요. 이게 음압을 고출력으로 밀어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더 큰 소리가 멀리 전달되게. 그러니까 큰 소리가 멀리까지 나간다라는 것은 더 선명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막 울려서 못 들었던 그런 큰 경기장인데 뭐 지금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울림은 똑같지만 음압이 크니까 훨씬 더 큰 소리가 작은 소리들을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소스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신 스피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설계를 할 때 보면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목적을 둬야 되냐면은 소리가 들려야 할 부분과 안 들려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뭐 벽이나 천정이나 이런 데로는 가급적이면 안 가게. 그래서 소리는 사람이 듣는 청중 쪽으로만 향하게. 무대 쪽으로도 가급적이면 안 가게.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청중 쪽으로만 향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피커에서 나가는 직접음이 가장 크게 이렇게.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그리고 뭐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인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소스로 해놓을 경우에 각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110도에 뭐 90도든지 60도든지 이렇게 스피커마다 그 지향각, 디스퍼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것이 포인트 소스로 해놨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공간과 라인 어레이로 해놨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폼나니까 이렇게 막 뭐 걸어져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고객님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제 기능적과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전기 라인 어레이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전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신호니까 신호를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 생각하시고, 라인 어레이와 포인트 소스 뭐가 더 좋으냐를 말하는 것보다도 얼만큼 그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고요. 뭐 계속 같이 공부해 봅시다. 뭐 제가 설명드린 것 가운데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실언을 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실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랑 제 입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점잖게 나이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요. 뭐 공유하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합시다.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감사합니다.